예, 차이나 TV 세상에서 가장 쉬운 중국 주식 이야기 금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네. 아이고 뭐 시장이 좀 어려워갖고 주변도 어렵고 좀 재밌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긴장이 되는 그런 날이긴 합니다. 오늘 주제도 조금 무겁긴 합니다. 그러게요. 이슈부터 보면 그러게요. 중국과 타이완 사이의 긴장 이게 뭐 어떤 이념적 갈등뿐 아니라 군사적인 사실 긴장감, 충돌, 설도 네, 뭐 최근에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솔솔 나오고 있는데, 네, 왜 그런 건가요? 예. 그 전쟁설, 뭐 다음 침공,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지난 트럼프 대통령 때는 그것도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러니까 서로 이제 신자는 어떻게 보면 야 우리 좀 봐라 이런 식의 개념이었다라면 예. 지금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고 나서는 거의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로 지금 이렇게 네. 바뀌고 있는데. 뭐 자꾸 이제 무력 시위가 이제 강화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타이완 해협을 둘러싸고 지금 계속 뭐 전쟁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뭐 미국 내에서도 이제 뭐 쿼드 뭐 4개국하고 그다음에 나토 동맹국 기업에 자꾸 중국을 압박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좀 그만큼 분위기가 확실히 안 좋은 거는 맞다. 이제 근데 우리가 조금은 좀 거슬러 가서 봐야 될 게 이 타이완 해협 위기가 지금 이제 뭐 여러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제 3차 위기가 올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면 이제 1차, 2차가 있겠죠. 지금 보시다시피 1차 위기가 54년도에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그 진먼다오라고 그래서 타이완에 있는 그 금문도라고 예, 금문도라고 그랬죠. 예, 예. 우리보를 읽으면 저도 옛날 지난번에 그 긴장 있을 때 이 스토리를 공부를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서 네. 뭐 엄청난 포격전이 있었고 타이완이 그걸 뭐 막아내고 막 그랬던 과정이 네, 있었군요. 수십만 명이 네. 사망을 했습니다. 이때 예. 그래서 사실 이 금문도 저도 이제 가봤는데 네. 이 지리적으로 보면 이 중국 본토에 더 가까이 있거든요. 그러게요. 네, 대륙 우리- 끝자락에 있는데 사실은 지금 대만이 점령하고 있는 타이완이 그렇죠, 연이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연평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땅이지만 미국, 북한이 가까이 있는 네. 것처럼 이게 그래서 했는데 2차 위기가 바로 4년 후에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뭐 포탄이 한 47만 발이 정도로 네. 쏟아지는 그래서 가지고 이때 뭐 미국이 이제 지도부가 핵전쟁 가능성 카드 가능성도 이 핵전쟁 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나왔던 위기였는데 이번 이제 3차 타이완 해협 위기가 이제 자꾸 대두되는 이유가 최근에 지난 5월이죠. 중국에 있는 나름의 띵크탱크라고 하는 이 양안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이 지금 중국 본토와 타이완을 이해할 때 양안 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양안 아카데미가 있는데 거기서 분석한 보고서에 의하면 그 타이완 해협 그러니까 무력 충돌 위험 지수가 7.21 이게 이제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으로 가는데 7.21까지 왔다. 과거 1차, 2차 때 뭐 그때가 한 6.7 정도였기 때문에 더 높네요. 높다라는 네. 얘기. 그러니까 중국 내부에서도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있고 그다음에 미국 내에서도 지금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 아마 6년 내에 타이완 침공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좀 하고 있고 네. 이게 이제 6년이라는 개념이 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이 되는 게 2027년도입니다. 그러니까 6년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때 아마 있을 거다 이런 식의 지금 말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이제 분위기가 지금 고조되고 있고 근데 미 합참의장은 또 그런 말을 해요. 이제 미 하원 나왔을 때 앞으로 1, 2년은 침공 가능성이 뭐 많지 않다라고 하는데 지금 분위기가 좀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 타이완은 물론 여러 인권이나 우리가 민주 여러 가지 보편적 가치를 이야기하지만 미국이 인도 태평양 안보 전략에서도 이 타이완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중국 입장에서 말할 것도 없죠. 하나의 중국이 원칙이기 예. 때문에 뭐 만약에 타이완 독립은 그러니까 이건 드러내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타이완 독립은 곧 전쟁을 의미한다. 이런 말들이 매체에서 나오니까 그 타이완을 중국에서는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란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태평양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이완을 지나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이론적인 개념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 쉽지 않다라고 저는 여러 뭐 매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미국이 뒤에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군사력으로 미국과 안주까지 갭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쉽지 않지만 이런 긴장이 계속 강화되고 되는 분위기는 계속 갈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주목을 하지만 이거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좀 크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앞으로도 계속 올해 내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이슈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받아들인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게요. 무거운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중국과 타이완 사이에 뭐 전쟁설, 침공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저는 사실 그 표현을 좀 안 썼고 약간 충돌설이라고 했는데 뭐 매체에서 나오니까 매체에서는 그러니까 자꾸 자극적으로 뽑으니까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 남중국해나 이런 데서의 전략적인 상황에 따른 충돌 가능성 이런 거는 외교 전문가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것들을 지금 뭐 괜히 긴장감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대응이 된다는 거고요.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국은 외부적으로도 지금 서방 세계들로부터 지난번 G20 두고 상당한 압박이 있는 상황인데 지난 5일날 중국이 독일, 프랑스 3국 정상과 맞습니다. 화상회담을 가졌어요. 네네네. 그러게요. 뭔가 좀 돌파구를 찾는 건가요? 어떤 의미 있는 대화들이 오갔나요? 서로의 입장이 맞아떨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G7이 끝나지 얼마 안 돼서 네네. 중국과 유럽의 가장 대표 선수인 독일과 프랑스, 중국의 세 개국 3개국 정상이 만났는데 사실 뭐 G7 뭐 우리가 많이 봤다시피 그때도 이제 거의 반중국 견제에 대한 그렇죠. 소리가 네. 많았는데 근데 사실 그때도 독일이나 프랑스는 뭐 큰 측면에서는 뭐 동의를 하지만 이 강론 부분에서는 사실 반중 정세에 매우 조심스러워하는 게 독일이나 프랑스거든요. 같이 그러니까 또 경제적으로 공존해야 될 정확한 부분이 표현. 있으니까요. 예. 그럼 독일도 자동차 수출 뭐 많이 해야 되고요. 네. 예. 뭐 중국에 수출해야 되고 그다음에 프랑스도 뭐 가장 뭐 프랑스 패션 명품 중국 소비자들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등등에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결국 이 삼국 정상회담 가지는 부분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아군을 이제 계속 만들어야 되는 측면에서 맞아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의기투합한 이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중국이 속내가 지금 올해 뭐냐라고 항상 이야기를 말씀드렸을 때 미국이 중국을 때리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시진핑 주석 입장은 매우 고마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똘똘 뭉칠 수 있는. 하지만 이게 파급대를 갈 경우는 내부에서 반란이 될 수 있다. 그거는 3년임으로 간 하나의 또 허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 그래서 이런 고립할 수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시진핑 주석의 또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뭐 3개국 간의 이런 정상회담 그다음에 앞으로 더 이제 주변을 확대한 노력은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은 자국 이익을 위해서는 꼭 우리가 어디든 간에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리고 우리한테 한국에 주는 메시지도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그 행사에서도 그렇지만 계속 이제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 이 차이나 드림을 얘기하는 지금 조금 전에 화면에 나온 3단계 따통의 중국몽 흐지부지 가능성. 이 따통은 뭡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1단계가 이제 온포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배고프고 추운, 그러니까 정말 못 살 때의 중국 이게 일단 넘어섰고, 그다음에 2단계가 샤오캉 사회. 네네. 그 샤오캉 사회는 우리가 중산층의 사회죠. 그 올해가 원년이고, 그게 이제 그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속내는 조금 아직까지 들여다보면 아직까지는 격차가 분명히 있다. 3단계 따통이라는 의미가 이제 대동 사회라고 하는 겁니다. 클대자와 가틀동자.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이상적인 복지 국가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표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때가 2049년도 중화인민공화국 그러니까 생긴 100주년이 되는 게 2049년인데 이때를 이제 중국몽이라고 그러고 다른 표현을 하면 중국이 미국을 진짜 추월하는 지원의 세계를 꿈꾸는 이게 지금 이제 시진핑이 이야기하는 중국몽이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 반중국 세력이 확대가 되고 나 홀로 넘버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중국몽 실현을 하면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실현이 안 될 경우는 내부 반중국 세력이 확대되면 이제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3단계 따통, 샤오캉이 아니라 중국이 가고자 하는 2049년도의 방향성, 35년도를 넘어서 이런 방향에서 따통이 가지는 중국 내부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은 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따통을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중국 이슈부터 봤고요. 이번에 이제 주식시장 관련된 이야기로 조금 더 좁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찬 교수의 중국 주식 팁 시간입니다. 중국에 투자하면서 중국 증시와 관련된 그 구조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시장에 관한 이야기, 또 기업의 형태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주제는요.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제가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쌍창 50 지수 대부. 코창판, 창해반. 설명은 교수님이 해줘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이렇게 우리 차이나 TV에서 소개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쉽게
좀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발음이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 중국 내에서는 이렇게 슈앙창, 이게 결국은 이 두 개의 쌍이 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슈앙창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50지수인데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그 심천에 있는 커추항방, 상하에 있는 커추항방과 그다음에 그 심천에 있는 추항해반이 이제 합쳐서 만든 게 50지수죠. 이게 이제 7월 1일부터 이제 시작 본격화됐는데 이제 상하이 기술주 중심의 이제 19개 종목, 그다음에 선전 성장주 중심의 이제 우리가 추항해반, 차이넥스트죠. 이 31개. 그러니까 19개 31개가 구성됐다. 그래서 만드는 50지수고 1년에 4번, 3월, 6월, 9월, 12월 종목 조정을 하고요. 이미 지금 보니까 ETF 추종하는 상장지수 펀드가 약 한 10가지 정도 상장이 됐고요. 앞으로 한 10가지 더 추가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증권사 교차거래도 이제 해서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도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 될 게 바로 이제 슈앙창 50지수인데요. 종목 내용을 좀 보면 구성된 비중을 보면 딱 3가지입니다. 바이오, IT, 전기차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정부의 정책의 방향성이 보이죠. 그래서 바이오, 제약 바이오, IT, 전기차. 그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까지 뭐 또 포함이 되긴 하는데 바이오, IT, 전기차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들어가서 제가 그 종목 수 개수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 제약 쪽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면 18개 정도가 되고요. 제가 이제 커추항하고 다음에 창업반하고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확실히 다른 지금 기존에 있는 커추항 50지수와 추항해반과 비교를 했을 때 바이오 쪽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실 수가 있고요. 최근의 성장률 한번 비교를 좀 해봤는데 6월 30일 기준으로 한번 자료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시는 슈앙창 50지수와 이제 추항해반 지수 했을 때 2020년도 이후의 성장폭하고 최근에 1년의 성장, 그다음에 올해 이후에 이 지금 이 지수 안에 포함된 종목 비교를 해봤을 때 훨씬 더 이 슈앙창 50지수의 이 성장률이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슈앙창 50지수 내용을 종목들을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차이나 TV에서 이미 좀 여러 기업들을 했었죠. 뭐 간단하게 지금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종목 코드랑 우리가 그동안 했던 기업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예, 많이 있긴 하고요. 그만큼 이제 우리 차이나 TV에서 가장 핫한 기업들 위주로 많이 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종목 코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종목 코드를 기억하셔야 돼요. 한자 지금 잘 보기 힘드시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여러 했는데 오늘 또 제가 종목 소개를 또 하지 않겠습니까? 그중에 오늘 슈앙창 50지수 중에서 제가 이제 매체 미디어 기업 종목이 하나가 있는데 그 종목 하나를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슈앙창 50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가중치 비중으로 했을 때 종목 순입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요. 보면 우리가 CATL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순위별로 안 보이기도 하지만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가 지금 이제 검은색으로 보이는 게 지금 추항해반 쪽이고요. 지금 붉은색이 이제 커추항반입니다. 그래서 결국 심천이 있는 주가 위주로 해서 가중치 비중을 했을 때 순위가 가장 종목이 높은 게 뭐 CATL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IR 안과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뭐 SMIC라든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쭉 순위 이 위주로 이제 가장 높은 위주로 보고 있고 오늘 이제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매체 미디어 쪽으로 유일하게 이 슈앙창 50지수에 들어가 있는 이 종목을 제가 오늘 하나하나 재밌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슈앙창 50지수를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종목 변화가 있고 또 야심차게 만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정부의 방향성, 그러니까 순방향, 의지를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좀 우리가 언급을 해야 될 지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쪽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중국 기업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슈앙창 50지수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기업인지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김다은 앵커 부탁합니다. 네, 차이나TV 종목 이야기 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종목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의 종목은 심천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피고 홈쇼핑입니다. 사실 해피고 홈쇼핑은 2018년도에 망고 차오메이로 회사 이름을 변경했는데요. 아직까지 네이버에는 해피고 홈쇼핑이라고 검색을 하셔야만 관련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망고 차오메이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중국을 대표하는 온라인 플랫폼 회사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미디어 사업의 디지털화가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했죠. 이 망고 차오메이도 실적과 주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으면서 지난해 미디어 섹터의 대장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대표적으로는 플랫폼 망고TV, 또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제작 등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다음 페이지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시죠. 해피고 홈쇼핑 시가총액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총액 18조 1,200억 원 정도 나타나고 있고요. 매출은 7,087억 원 집계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다양한 플랫폼 사업과 컨텐츠 제작 사업을 하고 있는 CJ E&M과도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시가총액 3조 8,900억 원 정도 나타나네요. 매출도 8,900억 원 집계되고 있습니다. 해외에는 이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뭐 유튜브도 있을 것이고 넷플릭스, 월트 디즈니 뭐 많이 있는데 넷플릭스와 함께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시가총액 270조 나타나고 있고요. 매출도 8조 2천억 원 정도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기업에 대해서 확인해봤습니다. 박 교수님과 함께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다은 앵커가 소개해 주셨는데 뭐 잘 와닿지가 않네요. 망고 차오메이인데 이름은 또 해피고 홈쇼핑이라는 이름으로 검색이 된다 그러고 플랫폼 회사라고 하고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됩니까? 자, 조금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고요. 일단은 그 박사님 일단 아까 슈앙창 발음이 더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슈앙창 50지수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해피고 홈쇼핑 이야기를 이제 국내에서 많이 하는데 네. 지금 아까 우리 이 녹색창에 이제 그렇게 쳐야지만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종목이 아까 슈앙창 50지수에 포함 유일한 이제 컨텐츠 미디어 예. 회사다라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유일하게 하나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이게 그 해피고 홈쇼핑이 원래 이 회사의 이름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홈쇼핑에 중점을 둔 기업이었죠. 근데 요즘요 중국 홈쇼핑 산업이 요즘 거의 하락 추세입니다. 네. 요즘 뭐 우리도 그렇지만 중국의 MZ 세대들이 내는 부분들은 거의 홈쇼핑 TV를 보지를 않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근데 거의 전반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제 이게 해피고 홈쇼핑으로 나와 있게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소개를 하면서 자꾸 안 맞는 게 드러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이거 좀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리고 국내 그 업체나 정보 제공 회사들이 못 쫓아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해피고 홈쇼핑을 좀 잊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망고 네. 차오메이라고 하는데 지금 로고 한번 보실까요? 지금 보시면 제가 뭐 우리 항상 네. 앵커님 말씀하셔가지고 로고도 네. 갖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이 망고라니까 우리 정말 망고입니다. 먹는 과일. 노란색으로 표현되네요. 예. 네. 그러니까 차오메이라는 게 영문 보면 알겠죠. excellent 미디어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회사라는 걸 느끼시죠. 그다음에 그 산하가 바로 망고 TV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아까 넷플릭스 비교하셨는데 중국판 넷플릭스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디어 회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회사가 이제 2005년도에 생겼어요. 2005년도에 생기고 그다음에 2010년 후에 15년도에 선정거래소에 상장을 했고요. 중국의 후난성인 장사에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후난성 장사하면 중국의 컨텐츠의 메카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중국에서. 그래서 뭐 컨텐츠 제작, 뉴미디어 플랫폼 플러스 뭐 엔터테인먼트. 그래서 아까 CJ E&M 예. 코로나 때문에 국내에서도 그 관련된 컨텐츠 미디어 산업들이 계속 주가가 올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IPTV 플랫폼, OTT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고요. 등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망고 차오메이 한국에서는 계속 이제 해피고 홈쇼핑이라고 알고 있는 부분에서 전혀 아니고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그다음에 슈앙창 지수를 했기 때문에 한번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한번 좀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좀 보자는 겁니다. 회사의 실체는 정리가 됐습니다. 망고 차오메이, 중국판 넷플릭스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럼 키워드를 통해서 이 회사의 접근 포인트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요. 알리바바와 바이트댄스인데 알리바바와 바이트댄스 하면 예전에는 중국의 IT의 총화, 첨단 플랫폼 업체로 여겼지만 요즘은 왠지 뭔가 규제? 뭔가 좀 힘듦 뭐 이런 걸로 다가오거든요. 바이트댄스는 아주 괜찮죠. 네. 지금 플랫폼에 대한 틱톡이죠. 네, 바이트댄스. 네. 그다음에 찐르 도티아오라는 기사를 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회사죠. 네. 제가 이제 첫 번째 투자 키워드를 잡은 게 이제 알리바바 바이트댄스인데 이걸 왜 잡았냐면 괜찮다는데 지금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좀
전 대비 약간 떨어져 있는 걸 보실 겁니다. 그런데 재무제표를 보시면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실적 부분에 있어서의 성장률이라든지 순이익이라든지 매출액 부분에서는 계속 성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코로나 때문에 다른 오프라인 영화 미디어 같은 경우는 다 역성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제 온라인 기업만 나홀로 성장을 하고 있죠. 그 중에 중심에 바로 수혜자가 온라인,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진정한 수혜자가 바로 망고 차오메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주가가 떨어진 이유는 왜 시총이 지금 한 18조 정도 되는데 왜 조금 떨어졌냐? 그게 이제 알리바바 반독점 이슈와 이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알리바바가 이제 2대 지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벤처 투자에서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가 약간 좀 조정이 되고 큰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지금 알리바바 이슈가 이제 조금은 워낙 이제 많이 이슈가 됐고 지금은 조금 이제 순화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떨어진 부분에서 이 망고 차오메이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제가 이제 2대 지주고 요거 좀 보실까요? 망고 차오메이 1대 지주를 한번 먼저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망고 차오메이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망고 이제 미디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초기 64%를 갖고 있었고요. 그 망고 미디어 위에 호남성 TV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망고 차오메이 1대 지주는 국유자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64%를 갖고 있다가 이제 작년 말이죠. 작년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항저우 알리바바 벤처 투자사에서 한 62억 위안, 그러니까 한 1조, 한 1, 2천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지분 5.26%를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2대 지주로 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영향을 받았던 거고요. 올 초에. 그래서 이제 했고, 지금은 이제 그 지분 구조가 좀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원래 64.2% 있는 이제 망고 이 미디어가 58.94로 내려갔고, 항저우 알리바바가 5.2로 올라갔다. 그래서 보시면 국유자본이 지금 보시다시피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알리바바가 지금 잠시 설명, 망고 TV뿐만 아니라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시나 웨이보라든가 빌리비리도 우리가 차이나 TV에서 했었지 않습니까? 6.7을 갖고 있었고요. 포커스 미디어, 홍콩 영문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도 100%를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 알리바바 이슈가 조금 이제 수면이 조금 떨어지면서 조금 이제 좀 올라가는 추세로 있고, 지금 여러 중국 내에서 이제 애널들도 이제 지금 이제 조정을 받았게 되면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제가 바이트댄스 설명을 드린 이유는 바이트댄스는 아직까지 괜찮아요. 바이트댄스 괜찮은데 바이트댄스가 이제 망고 TV와 특히 이제 도윈 중국판 우리가 틱톡이라는 중국 버전이 바로 도윈인데 예. 망고 TV와 도윈과 이제 공동 라이브 커머스 협력 사업을 지금 계속 확대를 하고 있고, 플러스 알리바바, 망고 TV, 바이트댄스, 그러니까 협력 이 세 가지 고리가 지금 영립돼서 사업을 계속 좀 확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트댄스가 가지고 있는 중국 내 역량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금 망고 차오메이가 이제 성장 부분, 지금은 이제 지금 주가가 57.58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높을 때가 한 62.9까지 올라간 위안까지 갔는데 지금은 좀 조정을 받아서 57.58인데 또 매출액 대비 우리가 재무제표 대비 지금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리바바와 바이트댄스라는 걸 보고 투자 포인트를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첫 번째 투자 키워드로 가져왔습니다. 알리바바가 2대 주주라고 해서 부담을 좀 가졌는데 분해를 해주시니까 지분이 그게 크게 영향을 미칠 그런 아니네요, 그죠? 알리바바가 압도적인 2대 주주나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국유자본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영향이 없어 보이고요. 두 번째 망고 차오메이의 키워드 살펴볼게요. 투자 키워드인데요. 두 번째는 홈콕 경제와 유료 회원의 증가다. 홈콕이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낯선가 했더니 우리는 집콕이라고 보통 얘기해서 중국에서 홈콕. 집콕, 홈콕 이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관련 있는 건데요. 그렇죠. 넷플릭스도 그렇고 이런 회사들이 콘텐츠 업체들이 수혜를 받은 거잖아요. 이 회사도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망고차의 매출액 부분들을 좀 그냥 보시면 계속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2000년도 실적을 보더라도 제가 아까 좋다고 했는데 망고차미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한 141억
약 정도, 그러니까 2조 5천억 정도를 했고 전년 대비 12.1% 증가를 했고 순이익 같은 경우는 2020년도 기준 전년 대비 71.4% 증가를 했습니다. 망고 TV만 보더라도 바로 가고 있는 보더라도 전년 대비 뭐 83.2%로 성장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유료회원이 이제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료회원이 전년 대비 92%가 증가를 했습니다. 예. 금액이 유료회원 돈에 낸 금액이 90%, 광고 수입도 지금 24%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고요. 1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분기만 좀 망고 처음에 1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지금 뭐 전년 대비 뭐 47% 이상을 지금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순이익도 지금 뭐 우리 전년 동기비 61.18로 지금 올라가 있고, 그래서 전년도도 올라가 있는데 1분기도 좀 올라가 있는 계속 이 상장 추세에 증가 추세에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일단 보여지고요. 제가 이제 아까 홍콩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요즘 뭐 중국에서도 싱글 경제, 우리 싱글 경제도 제가 뭐 초반에 예전에 하셨어요. 말씀을 드렸죠. 계속 늘어나고 1인 가구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집에서 이제 방송, 특히 이제 인터넷 TV를 지금 보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 관련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 중국 그러니까 국가광정총국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2020년도 전국 방송 관련된 통계입니다. 그래서 2020년대 방송 관련 전체 수입이 한 162조 정도 됩니다. 우리 돈으로 162조입니다. 예. 그다음에 2020년도 보시면 전국 이제 IPTV 인터넷 가입자가 중국에 한 3억 명 정도 되고요. 뭐 오디오 방송 유료 가입자 수가 1억 1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좀 엄청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 부분에서 좀 보면 텐센트가 제일 많기는 합니다, 여러분. 텐센트가 제일 많기는 한데, 그다음에 아이치도 많죠. 근데 망고 TV가 보면 4천만 명 정도인데, 좀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텐센트와 아이치와 망고 TV가 차이점이 뭐냐면, 망고 TV의 컨텐츠 제작,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제작 능력의 오프라인적인 배경, 그게 이제 호남 위성 TV라는 깃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유료 회원이 4천만 명, 단순 비교로 텐센트나 아이치는 그냥 동영상을 올리는 정도, 우리가 말하는 유튜브의 성격이라면 이건 좀 넷플릭스의 개념에 가깝다. 그래서 망고TV 보시면 유료 가입자 보시면 2018년도에 1,075만 명이었어요. 2019년도에 1,837만 명. 그다음에 작년에 3,600만 명. 올해 지금 한 4천만 명 이상 가고 있습니다. 네. 돈 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점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거의 뭐 배로 늘고 있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망고 차오메이의 포인트로서 좀 설명들을 드리고 강조를 할 필요가 있다. 네. 망고 차오메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망고 좋아하십니까? 망고 좋죠. 네. 근데 이렇게 다들 어떤 플랫폼을 만들고 그럴 때 뭐 카카오, 토마토, 애플, 중국도 마찬가지. 그게 친숙하니까 그지 사람들에게 중국도 그런 트렌드를 쫓아가네요. 망고 차오메이 투자 키워드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는요. 중국 예능 프로그램의 선두주자자. 예능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접근하기 어려울 것 같고 관심 없을 것 같은데 뭐 예능에 대해서는 전 세계인이 다 관심 있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체제의 개념을 어떻게 보시냐면 네. 무조건 이제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우리가 알고리 속에 있는 사회주의를 보시면 안 되고 이렇게 돌아가는 비즈니스의 메커니즘 그렇지만 돌아가지는 방향성은 자본주의가 똑같이 돌아갑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합니다. 이거 꼭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데 특히 유명한 그 프로가 있죠. 바로 언니들의 반란.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뭐 용감한 언니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네. 좀 한번 볼까요? 제가 이제 갖고 왔는데 왼쪽이 지금 언니들의 반란이라는 예능 프로입니다. 이게 이제 30대에 있는 여성 연예인들로 구성됐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연예인들이 출연해서 이제 5인조 걸그룹을 만드는데 이 멤버가 되기 위해서 그래도 나름 연예인들이에요. 30세 이상. 여기서 이제 훈련과 검증을 통해서 내가 그 5인 안에 들어가기 위한 그 과정을 이 버라이어티한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네. 그게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거든요. 그게 올 1분기에도 시즌 2가 진행이 됐는데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옆에 보시는 것도 이 명탐정, 뭐 명성대탐정이라는 건데 이게 또 중국의 그 일종의 인기 추리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도 뭐 이 IP를 기반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관련돼 있는 뭐 여러
뭐 관련 뭐 상품들도 지금 뭐 출시돼 하면서 인기가 몰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2021년 뭐 망고 TV 혹은 망고 차오메이의 실적 상승세를 이런 것으로 일단 설명을 드릴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요 뒷배가 누가 있냐고 했는데 후난 위성 TV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텐센트라든지 아이치의 화하고는 전혀 다르다라는. 후난 위성 TV는요 중국 예능 제작 1위 방송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미디어와 매우 연관성이 있는 방송국이기도 하고요. 11개 스튜디오, 뭐 13개 제작팀도 보유하고 있고요. 전문 컨텐츠를 제작하는 인원만 해도 한 5천 명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60개 정도 관련된 예능 프로가 또 계속 지금 공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기대가 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망고 차오메이를 기존에 우리가 똑같은 컨셉의 텐센트 동영상이라든지 아이치, 요쿠 이런 것과 비교해서는 절대 안 되고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더욱 성장성을 강조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오늘 뭐 해피고 홈쇼핑 머리 지우시고 망고를 머리에 넣으시고 예능 프로그램 그다음에 넷플릭스 이런 컨셉으로 같이 연결고리를 만드신다면 앞으로 투자하실 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중국 주식 이야기, 중국 경제 이슈하고요. 또 기업은 망고 차오메이에 대해서 흥미롭게 살펴봤습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